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비용 편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편입 비용의 비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 맞네. 2번.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거죠. 맞다. 3. 비용과 편익의 배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했지. 뭐만 따진다고? 효율성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다. 둘 다 효율성만 따지기 때문에 맞는 말. 자, 편입 비용 비율 대신에 순현재 가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단은 이 질문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일단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NPV는 0보다 크거나 또는 편입 비용비는 1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보죠. 그러면 4만 남아있네?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정부가 하는 사업들은 규모가 큰 게 많아요? 작은 게 많아요? 큰 게 많지. 따라서 뭘 많이 써요? 더 많이 써요. 결론 NPV가 더 많이 쓰는 기준이에요. 비율보다도. 얘가 더 확실하게 더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더 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문 게 아니고 더 많아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문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겹치기도 하고요. 반복이 되면 이게 어느 순간에 뭐면 딱 배일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돼. 그리고 항상 기본은 요 4개 비교하는 거고 말했듯이 NPV는 0과 비교할 거고 빼기니까 그 다음에 비율은 1과 비교할 거예요. 나누기니까. 자, 2번 문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편익 비용 비 맞죠?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 그리고 내부 수익률 다 맞죠? 근데 4는 관계없죠. 잘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물론 이제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일지라도요. 그 문제에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비용, 편익을 갖고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 얘도 정보 중에서 비용과 편익 정보가 필요해? 필요하잖아요. 빼려면 얘도 필요해? 필요하잖아요. 나누려면은 얘도 필요하잖아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들어간 비용 대비 따지는 거니까 적어도 편익과 비용이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지만 실행 가능성은 관계없잖아. 비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이거 정치인들이 반대하면 안 돼. 정치적 실행 가능성. 기술이 없으면 안 돼. 기술적 실행. 이거는 비용 편익 문제가 아니거든. 처음부터. 법도 실행 가능성 다 이거는 편익과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게 금방 티가 나요. 가장 간단한 것은 당연히 이런 틀로 풀면 되겠지만 떠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문제는 주어진 단어로 풀 수 있다는 거지. 보고 풀면 돼 이렇게. 그때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예요. 쉬운 문제 이거는 3번 문제. 자, 비용 편익 분석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단일 정책의 비용과 편익 비교에도 이용이 되죠. 당연히. 적어도 비용과 편익 분석은 여기 요 대안을 지금 비교해서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단일 정책의 비용과 편익 비교도 해요. 단일 정책 아니면 다른 정책도 다 가능하거든? 맞는 말. 자, 2번은 자,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요거 지금. 자, 할인율이 낮다면 미래의 가치가 많이 남아있어요. 커진다. 말했죠?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할인율이 높으면 가치는 작아지는 거고 할인율이 낮거나 작으면 이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3. 비용 편익 비 또는 편익 비용 비는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타당하다. 그렇지? 지금 다 경제성이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에요. 경제성. 효율성 차원이거든. 형평성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이미 그 말도 들어있는 그 속에. 4.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1 만드는 할인율인가요? 뭐 만들어요? 0 만들어야지. 0. 항상 NPV는 뭐?
0. 얘는 1. 말했죠? 늘 비교한다고.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비용 편의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회비용에 의해서 모든 가치가 평가돼야 한다는 가정. 기회비용 관점에서 기회비용. 뭐가 아니고 명월비용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 2번 자, 미래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표시 계량적인 환산. 화폐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이익과 먼 미래의 편익을 다 화폐로 환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현재 화폐로 환산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3. 비용에 비해서 효과 속에는 넓게는 편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길게 발생하는데 들어간 돈의 이 효과가 길게 10년, 20년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자, 현재 가치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잖아. 작아지고 타당성은 낮게 나타나야죠. 틀렸네. 다시 말하지만 할인율하고 순현재 가치는 비례 반비례. 무조건 반비례야. 할인율이 높으면 순현재 가치는 낮고 낮으면 높고 관계. 무조건 반대 관계야. 무조건 틀렸잖아요. 그렇지? 답이고 4. 적절한 할인율이 보여주지 않을 때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언제 쓴다고? 할인율을 모를 때 쓰니까. 자,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을 상회한다면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도 시장 할인율을 상회할 때 시장 이자율 똑같은 말. 이자율 할인율 상회한다면 타당하다. 다 설명드린 거지. 그지? 답은 3번이 딱 떨어지네 지금 다. 5번 문제. 비용 편익 분석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 공공투자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위한 기법. 경제적 타당성 계속 나오는 말이야. 맞지? 양적 기법의 1차 기준은 순현재 가치. 다 계량적인 것들이야. 그지? 자, 사회의 전체의 편익과 편익을 고려한다 했어요. 그 말은 사업 자체의 문제지 개인 간이 아닌 뜻이에요. 그래서 사봤더니 화폐 효용의 객관성을 기준으로까지 맞아. 근데 개인 간 비교가 안 돼. 전체를 알 뿐이지. 답은 4번. 아까 한 개 났단 말이죠? 한 개 났단 말. 6번. 자, 대안의 평가 기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안의 편익과 비용의 비율. 즉 편익 비용 비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타당성이 있다. 맞는 말. 복수에 대한 평가 시에는 내부 수익률이 큰 사고를 해야만 오류가 없지 당연히.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수익이 큰 게 좋은 거니까 당연한 말이죠. 자, 내부 수익률이 기준 할인보다 클 때 가치가 있다. 내부 수익률은 기준 할인보다 큰 게 좋은데 그거는 시장 할인율로 본다. 이렇게. 자, 내부 수익률하고 순현재 가치랑 뭐가 더 정확하다고? 순현재 가치가 더 정확해. 당연히 바뀌어야 맞지. 왜냐면 얘는 할인율을 모르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 할인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해야 정확하지. 모를 때야 쓰긴 쓰지만 가능하면 할인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자율을 적용해서 하는 가치가 정확하지 이자를 안 따진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사업했는데 이게 나왔어. 근데 이자를 안 따주고 했다면 그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준인 거지. 됐죠? 답은 5번 가면 돼요. 자, 7번 문제. 자, 다음 중 비용 편익 분석에서 NPV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높은 시간 할인율. 높은 시간 할인율? 높은 할인율은 장기 투자에 유리한가요? 단기? 봐요. 이게 높아. 그러면 이게 길수록 가치는 뚝뚝 떨어지게 돼. 답이 없어 나왔네? 그 다음에 2번.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클 때 가치가 있죠. 맞고. 자, 순현재 가치가 큰 값을 가진 게 우수한 대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A라는 대안, B라는 대안, C라는 대안이 있는데 A도 순현재 가치가 나오고 B도 가치가 나오고 다 나온다면 큰 게 좋은 거지.
당연한 말이고. 자,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거죠. NPV니까. 맞고, 내부 수익률보다도 수익 현재 가치가 오류가 더 적다. 또 나온 얘기. 그 말이지. 그러니까 NPV가 더 오류가 더 작은 법이야.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8번.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부의 효과를 비용의 증가, 편익의 감소,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편익 비용 비효 쪽이 아까 우리 부의 효과를 어디에 포함시켜도 값의 차이가 없는 것은 이해였고 달라지는 것은 이해였잖아. 달라지는 건 이해. 편익과 비용의 비율. 답은 2번이잖아요. 이렇게. 자, 9번. 또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순현재 가치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 비용 B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봐요. 이걸 알아야만 밑에가 고민이 덜 돼요. 안 되기도 하고. 자, 둘 다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할인해서 빼주고 나누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할인율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받아야죠 당연히. 얘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예, 그냥 쓰는 거니까. 근데 얘는 알아야 되거든. 답이네. 틀린 거잖아 지금. 자, 2번. 내부 수익률은 사업을 평가할 때 할인율이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거니까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쓰는 게 맞잖아요. 이번엔 맞는 말이고. 3.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이 돼. 이해됐나요? 자, 우리 비용과 편익 분석은 다 단일 가치인 화표로 바꿔서 비교한단 말이야. 다 같은 가치야. 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효과는 다른다 했잖아요. 국방, 외교, 뭐 소방, 복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이 돼. 그렇죠? 그래서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한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안 되는 거야.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갖고 비교해봤자 이거는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좋게 나왔습니다. 합시다. 단위가 다른데 어떻게 해? 그런 뜻이거든. 근데 그 3번 지문이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앞은 그래도 되는데 뒤가 어려워. 서로 다른 단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안 된다? 무슨 말이지? 1번 답 쳐버리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넘어가면 돼.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오답이 안 생겨. 근데 1번을 모르는 사람들은 3 때문에 헤매거나 4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확히 공부하자는 거지. 정확히. 4번은 비용 효과 분석은 그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이 어렵거나, 그렇죠? 어렵거나. 그리고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은 이용돼. 동일할 때는. 자, 얘는 이종 사업도 비교했잖아요. 왜? 어차피 환산할 거니까요. 얘는 비교한다면 같아야 돼. 그래야 비교할 수 있어요. 달라버리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최근 문제인데 9급 문제야. 9급 이 정도 여러분. 오히려 7급보다도요. 9급도 많이 내요. 9급에서. 많이 보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21면 대략 한 지문만 따지면 4개씩 해서 한 80, 한 90개쯤 될 것 같아요. 지문만 따지면. 반복하시면 돼. 매일같이 당분간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 놓으시라고요. 몇 거 될 때까지. 완벽히 될 때까지. 그럼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지문이 어디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10번은 틀리면 완전 바보야, 바보. 자, 10번. 정책 대안의 평가 기준 중 내부 수익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이 낮은 대안이 좋은 대안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서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 지문 좀 물어보세요. 옳은지 틀린지를.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수익이 낮은 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수익은 높아야 좋은 거지. 그죠?
답이 이미 나왔고. 자, 내부 수익률은 NPV를 뭐 만들어? 0 만들어, 0. 맞잖아요. 3번은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또 한대. 근데 상황이 바뀐 거야. 그러면 수익률이 이때 했던 수익률과 이때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복수의 수익률이란 말. 4번도. 자, 내부 수익률에 의한 우선순위는 할인율 적용한 NPV랑 순위가 다를 수가 있겠지. 다시. 내부 수익률은 그 기간도 다르고 수익률하고 아까 했지만 비교해봤지만 수익률 적용 때하고 그다음에 이 NPV랑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규모가 달라버리면. 그렇죠? 그런 말이거든. 자, 11번. 자, 내부 수익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내부 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아야 타당성이 있다. 다 읽어볼게요. 얼핏 봐서 그냥 맞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3.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타당성이 인정되죠. 맞지? 자, 내부 수익률에 의한 우선순위와 순현재 가치에 의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잖아. 즉, 내가 10번에 4번과 얘가 똑같잖아. 자, 그냥 봐서는 다 맞게 보이는데 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내부 수익률은 사회적 말고 뭐 시장 할인율보다 커야 타당하거든. 이거 앞에 있어 없어요? 아까 자, 앞에 우리 문제 어디 쓰는데 앞에? 자, 앞으로 가볼게요. 비용 편입 분석에서 아까 봤던 건데 6번 문제 가볼래? 6번 문제. 6번에 4번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 기준 할인율보다만 클 때 가치가 있다. 이것도 있었고 또 아까 봤는데 자, 얼른 찾아보고 말해주세요. 물론 내가 듣지 못하겠지만 4번 저 뒤에 숨어있다. 자, 4번 뒤에 저 뒤쪽에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 즉 시장 할인율보다 상회하면 가치가 있다 했잖아요. 벌써 4번과 6번이 언급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옛날 전에 적용된 것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반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이 비용 편입 분석은 이론이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 단지 지문만 조금은 다르게 하나 둘 추가될 뿐이지 기본형은 똑같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의 문법이 잘 안 바뀌고 수학 공식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거기 적용을 시키는 뭐 수치가 바뀐다고 할 뿐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되니까 문제를 많이 보시면 다 파악될 거다 이거지. 자, 11번은 비록 군무원 문제긴 한데요. 좀 어렵게 보였던 문제였거든. 왜? 다들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다 맞게 보여가지고. 막연하게 수익률, 할인율, 당연히 수익률이 콘노타다 가니까 알아봤지만 사회적, 시장적을 구분 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나오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확실하게 하는 걸 제거하면 돼. 그러니까 저도 우리 머릿속에 사회적 할인율, 시장적 할인율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의심은 가거든, 의심은. 그러면 나머지 2번이 맞지, 3번 맞지, 그 다음에 4번도 맞잖아요, 지금. 맞기 때문에 당연히 1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야. 동그라미. 이거는 세모. 뭐지? 그럼 답이잖아, 이게. 객관식은 이런 거예요. 객관식은 다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아는 거 정확히 제어가면 답은 남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12번. 정부의 예산 분석에 활용되는 비용 편익 분석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분석 도구로 이용되죠. 맞죠? 완전 경쟁적 가격으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잠재 가격으로 보죠. 시장 가격.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가 잠재 가격인데
보통 이제 잠재가격 방법 따로 있는 거고, 아, 이게 진짜 시장 가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맞는 말이에요. 자, 전체 이자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 방식은 복리접근법. 이건 상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자 계산할 때요, 복리야, 복리. 그러니까 계속 누적된 이자야, 이자. 내년 거, 그 다음 거 계속 남아있는 돈에 대한 이자로 보시면 돼요. 근데 4.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대요. 근데 장기래요. 그러면 장기 투자에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항상 할인율은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크면 절대 멀리 가면 안 돼. 빨리 끝내야 돼. 왜? 가만둘수록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가면 돼. 비록 7급 시험이지만 이렇게 좀 단순한 거예요. 공부를 좀 안 하는 사람한테는 2번 지문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답은 4번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13번부터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내리 나오죠, 내리. 근데 단편적인 거 2가지. 둘은 좀 알아야 되고. 자, 13번. A, C는 지역별로 쓰레기 수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4개의 대안의 비용 편익을 현재 가치로 제시했을 때 제한된 35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 선정을 물어봤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어진 예산을 오버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조합상에서 일단 A와 B, 1번의 A와 B는 비용이 얼마예요? 160, 180, 340 가능해. A와 D 160억, 120억. 180, 돼. B, C. B 180, C는 220 더하면 400억. 이건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예산 초과야. A, C 160, 그 다음에 220, 380, 이것도 안 돼요. 예산 초과야. B, D 180, 120, 300, 돼. 그럼 이제 빼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A라는 대안은 얼마가 남는 거예요? A는 70억 남지. 230에서 뺀 게 160이면 70 남고. B는 275에서 180 빼면은 95 남으면 165억 되네. 그 다음에 A와 D는 A는 70억, D는 뺐더니 50억, 더하면 120억. 아직은 1번이 우세네. A와 B와 대안이. B와 D는 B는 95 더하기 D는 50 더했더니 145억. 그러면 뭐가 제일 좋아? A와 B가 좋지. 주어진 예산을 갖고 제일 큰 이익이 남았잖아. 165가 남았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자,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이 얼마다. 그 예산 내에서 빼는 것을 더해주면 돼. 만약에 문제가 NPV가 아니고 만약에 편입비용 B였다. 그럼 비율로 따지면 돼. 어차피 둘만 알면 돼요. 빼기 아니면 나누기로 보면 되는 거니까. 14번. 자, 경기도가 혁신개발 후보지를 부천, 포천, 성남시로 검토하고 있다. 각 도시에 대한 비용 및 편익 흐름을 동일 시점에서 총합 환산한 값이 다음 같을 때, 자, 경기도지사가 포천을 선택했다면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가? 자, 봤더니, 자, 딱 둘만 하면 돼요. 빼거나 나누기나. 그러면 부천시는 지금 뺐더니 얼마예요? NPV는 10이고, 포천은 8이고, 성남은 15네. 만약에 NPV로 했다면 어디가 선택이 돼야 돼? 성남시가 돼야지. 근데 어디라 했어요? 포천이라 돼, 포천. 나눠보세요. 그러면 부천은 나눴더니 50 나누기 60은 1.2가 되고, 포천은 10분의 18이니까 1.8이 되고, 성남은 1.5가 돼. 그러면 포천 한 이유는 나눈 거네. 나누기잖아 지금. 그치? 답은 2번이겠지. 이렇게. 자, 단순해요 여러분. 항상 빼기 아니면 나누기다. 주어진 예산을 보고 그냥 판단하면 돼요. 자, 15번이 조금은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런 거 안 해봤거든 잘. 근데 일단은 모든 문제는 직관이 먼저예요. 풀어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하더라도 일단 보고 풀어보는 거야.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친구한테 이번에 내가 100만 원 주고서 좀 주식에 좀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은 취미로 하는 거니까. 했더니 친구가 내년도에 1년 뒤에 나한테 150만 원 준 거예요. 이랬다면 자, 수익률이 몇 프로죠? 수익률이 100만 원을 맡겼는데 나한테 온 것이 150만 원이야. 수익률은 50%. 이랬죠. 그러니까 원금 대비 반을 번 거잖아. 수익률. 그럼 반대로 더 친구한테 준 돈이 만약에 200만 원이야.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 100%. 이런 차원이야 일단. 문제 봤더니 비용이 80억. 올해 80억을 줬어요. 1년 후에 얼마가 좀 생긴 거예요? 120억.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수익률은. 원금 대비 얼마가 생긴 건지 지금 저 빼면은 40억 본 거잖아? 그러면 원금 대비 반이죠. 50%. 답은 50%예요. 2번.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 실제 시험장 가서는 이거를 언제 기억을 해서 풀지가 공식이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평상시에 항상 하는 거라면 다 풀겠지. 공식에 넣어가지고. 근데 시험에 나와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지 학에서 설마 나올까 싶어서 이걸 연습 잘 안 시켜요. 나온더라도 그냥 읽고 풀게 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넣어보자면 이거지. 여러분 수익률, 네이버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 NPV를 얼마 만든다고? 0 만들어야 돼. NPV. 자, NPV 공식이 뭐였나요? B0 빼기 C0 더하기 1 플러스 R의 1승분의 B1 C1 더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에서 B2 C2 이런 식으로. 자, 1년 차, 2년 차, 3년 차 막 넘어가는 거예요. 첫 해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응? 보통 할인율은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거야. 1년 지나야만 그때부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만들어야 된다고? 0 만드는 R. 이게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는 필요가 없지. 어차피 2년 차니까. 이거 없어. 필요 없어, 이건. 그래서 이게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지금 편익이 발생했나요? 안 했잖아. 투입만 됐잖아. 그러니까 0 빼기 올해 80억 들어갔어.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내년도에 편익이 얼마예요? 예상 편익이 120억. 비용은 더 안 들어갔지. 올해 들어간 비용이 내년 가서 이익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기면 80이 되죠? 80에서 이걸 곱했더니 좌변 남는 게 120억. 이쪽은 곱했더니 80 더하기 80R. 이렇게. 넘겨가면 40이 되고 80R이 되는 거지. R은 2분의 1 되는 거지. 80분의 40이니까. 50%. 0.5니까. 근데 상상해 봐요. 현장 가서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공부는 일단 기본으로 직권으로 푸는 거예요. 해보면 돼. 그러니까 올해 돈 얼마 들어갔고 얼마 나왔다. 수익률이 얼마지? 비교해서 반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장 끝나고 나서 시간 많을 때 이렇게 해보는 거고 바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다목에서 2번 됐던 거고 16은 나름 좀 의미가 있다. 이거는 진짜 좋은 문제야. 자, A 대안과 B 대안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에 비춰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A와 B 두 대안은 2년 걸친 사업인데 할인율은 10%이다. 그 수정한 이유는 원래 시험 나올 당시는 할인율을 안 줬었어요. 할인율을. 근데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도 투자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자가 생겨. 이자만큼 까먹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안 주더라도 이자만큼의 가치가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없어도 큰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자, A라는 사업은 첫 해 얼마가 생겨요? 40억이지. 왜? 50에서 10 뺐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70에서 50 빼면 20이 돼. 근데 B라는 사업은 첫 해는 60억이고 다음에는 0이에요. 자, 그냥 봐서는 똑같아 보여. 봐요. A라는 사업, A라는 지금 D하는
첫해가 아까 우리 40. 두 번째가 20억이었고, B라는 디아는 지금 첫해가 60이고, 그 다음에가 0이란 말이에요. 그냥 봐서는 60 같아 보이지만, 봐요. 자, 여러분, 첫해에는, 이 주어진 가치가 까일 게 없어요. 왜? 이자가 안 나가니까. 액면가도로의 가치야.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해줘야 돼? 할인해줘야 돼, 적용을. 이자만큼 가지고 까이기 때문에. 이랬나? 아까 우리 그 이론 설명할 때요. 높은 할인율이라고 할 때는 초기에 이익이 큰 게 좋다, 나쁘다? 좋다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값이라면 초기에 이익이 큰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부터는 할인율이 적용되거든, 할인율이. 근데 뒤에 값이 클수록 할인도 많이 되거든. 값이 작으면 덜 될 거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익이 큰 게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초기에 이익이 커요? 이가 더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B는 그대로 60억이 그대로 남는 이익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 20억이라는 것이 완전한 이익이 아니고 할인율을 적용해야 돼. 할인율 몇 프로? 10%예요. 여러분 20억을 10% 할인했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18억이 돼. 그쵸? 그러니까 대략 얘는 58억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더 나은 사업이지. 이해됐네? 자, 이거를 정확히 공식에 넣는다면 이런 식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고 아까 우리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B0 빼기 C0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B1, C1 이렇게 쭉쭉쭉 1년차, 2년차, 3년차 넘어가. 이 사업은 지금 2년간 할 예정이야. 하는 사업이야 지금. 그러면 A라는 사업은 첫 해에 편익이 얼마였어요? 첫 해에 50. 비용이 얼마였어요? 10. 더하기. 자, 할인율이 얼마라고? 10%. 10%는 0.1이야. 그러면 1 더하기 0.1은 얼마예요? 1.1. 그 다음에 편익이 얼마였어요? 70에서 비용은 50억.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0이잖아요. 20을 나눠야 되잖아. 1.1로 이렇게. 나누면 자 없애고 1, 11, 그러면 98, 그러면 88, 또 2 남아. 점, 또 1. 이게 즉 반복돼. 그러니까 18억하고 1800점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따지면 18억 1800 정도야. 대략 반올리면서 58억 2000 정도. 근데 얘는 그냥 액면가대로 60이니까 지금 처음에 70에서 10을 빼서 60이고 이건 똑같잖아. 분모분자가. 1 플러스 어차피 뭐 이것분의 0이니까 이건 0 되는 거니까 얘는 60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B번이지. B가 A보다 효율적인 거지. 이렇게. 일단은 이것도 풀어놓고서 그 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값이 같다면 초기에 이익이 큰 게 좋은 거예요. 이래죠. 이게 만약에 사업이 더 길게 됐어요. 이게 50억, 이게 뭐 10억, 이게 10억, 이것도 5억, 0 이렇게 간다 쳐볼게. 이렇게 되면 뭐가 더 좋은 사업일까? 좀 애매할 때는 계산이 필요하겠는데 이거는? 그치? 계산법은 얘는 액면가대로 이놈은 1 더하기 그 다음에 주어진 할인율 이놈은 거기다 곱해서 나누고 곱해서 나눠야 돼. 그러면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2년짜리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사업이 앞에 큰 게 좋은 거야. 값이 같다면. 그래서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요 공식만 알고서 더 가봤자 한 3년차만 알면 돼. 풀 수 있다. 이렇게. 자, 17번은 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과 편익을 같이 공통 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떠나지.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화폐 단위. 장기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때 쓰는 방법이다. 맞죠? 편익, 비용, 비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해변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뭐만 판단할 수 있다고? 효율성밖에 안 돼. 분배라든지 또는 대응성 같은 거 또는 개인 간 비교는 할 수가 없어. 오로지 효율성과 전체 사업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18번은 자, 비용 편익 분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도 있지, 당연히. 이래죠, 아까. 그러면 잠재 가격은 어떻게 측정해 봤더라? 뭐 서베이도 해보고 비교해보고 해봤잖아. 그 과정에 물어봤더니 이거요? 한 15, 뭐 만 원? 얼마든지 좀 주관적인 평가가 되니까 하는 말이죠. 2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 내부 수익률은 NPV를 0.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자, 칼도엑스는 재분배의 편익을 중시한 재분배란 무슨 차원이다? 형평성 차원인데 얘는 효율성밖에 알 수가 없는데 답이 걔지. 답은 3번이고. 자, 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라고 할 때 화폐적 비용이라든지 편익을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은 또 포함이 된다. 자, 모든 게 다 뭐라 했어요? 얘는 화폐로 환산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된다면 국방, 복지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게 N이니까. 이것도 보세요. 3을 알면 4번은 문제가 안 돼. 근데 3을 모르면 4번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1번도 고민할 수 있고. 오케이? 기억하세요? 비용 편익 분석은 기본 전제가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적인 사업들도 된다고 봐. 왜? 환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해봤더니 안 되는 게 있어. 그때는 이거 써야 돼. 참 애매한 것이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한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다고 된다고 보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거는 한계로 나오는 거야. 한계로. 이게 참 어려운 점이야. 문제 풀 때. 예. 행정학은 법과는 다르게 딱 떨어지기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것 살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애매할 때는 이게 긴가 민가 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 이거를 OX로 물어봤다면 OX 쉽지 않은 거예요. 19번 다음 중 비용 편익 분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몇 개인가. 주로 개수 문제는 국회 8급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기업 거시경제학인가? 아니야, 미시야.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비용, 요금은 다 가격 문제는 다 미시야, 미시. 니은 공공투자 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산정한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 맞네, 이거는. 자, 공공투자 사업의 대안을 평가할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타당하죠, 경제적으로. 계속 나왔던 말이네, 맞네. 자,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 순 현재 가치는 1보다 크면 뭐보다? 0보다 크면 틀렸네. 미음, 자, 투자 사업의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물리적 수명보다는 경제적 수명으로 설정했죠. 경제적으로. 맞네, 이것도? 비읍. 편익과 관계되는 소비자 잉여는, 이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을 합한 건가? 아니야, 뺀 거라고. 틀렸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리을, 비읍 3개죠. 3개. 3번. 이렇게. 자, 20번. 다음 비용 효과 분석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보다 훨씬 더 용이하죠. 맞네. 자, 효과 분석이니까. 이거는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도 비용 효과 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위하여서 나타내죠. 맞네. 기술적인 문제, 효과 보면 되고. 사실 2번도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3을 봤더니 비용
효과 분석은 시장 가격이 의존한다? 아니잖아. 시장 가격은 얘야.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시장,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시장 가격이야. 그 다음에 4번도 비용 효과 분석은 외부 효과 또는 무용적인 것도 분석에 적합한 말이죠. 맞는 말이죠. 국방, 아까 외교 이런 것들 무용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용한단 말이죠. 21번. 자, 공공재는 비용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용을 측정하는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 잠재 가격 측정 때 쓰는 방법이 아닌 것은 비교 가격, 비교해봤죠, 비교. 선택, 그 다음에 유추 수요 또는 파생 수요, 거기에 들어가는 같은 간접 비용 같은 거 말할 때. 보상 비용. 하지만 5번은 관계없지, 여러분. 자, 잠재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어려울 때 쓰는 대책이니까 답은 5번 되면 되지. 그죠? 그래도 그동안 나왔던 거 다 풀어본 거야,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좀 어려웠던 문제가, 여러분, 19번, 그러니까 20번, 그 다음에 19번, 그리고 18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리고 앞에 9번 문제라든지, 나머지는 무난하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들을 좀 많이 읽어서 질문들을 좀 숙지한다면 웬만큼 다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최고니까. 단순하지만 13부터 16까지의 그 계산 문제도 좀 많이 반복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특강을 달마다 2번씩 하는데 가장 큰 취지는 일단은 어려운 걸 골라서 이 어려운 주제를 좀 쉽게 느끼게 해주자는 거예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더 어려워요. 괜히 들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그 취지랑 맞게 하려면 어차피 2주 단위로 하니까 이번 주 듣고 나서 2주간 열심히 반복하세요. 반복해서 들은 만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은 만큼은 내가 남보다 더 해야겠다. 더 알아야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니까 듣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서 완전히 내 것 만들기. 완전히 내 것 만들기. 그래서 반복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수업 때 듣는 걸로 충분할지 몰라도 크게 뭐 질문도 많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중에서 내가 판단하기로 어렵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그 자료실에다가 올릴 때 해설도 같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공부, 연구 제가 이만큼 다 되니까 필요 없는 거지만 아주 어려운 것들은 제가 따로 해설 다 할 거예요. 일단은 읽어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 바탕으로 복습 많이 해보시면 된다 이거지. 자,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새해 또 새로운 또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를 택해서 1월 달에 한번 또 다시 만나는 걸 할게요.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해 잘 맞이하시고 내년도에 뵐게요. 네, 수고했습니다.